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혁신안 관철을 두고 재신임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파 간의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동우 YTN 정치 담당 부국장과 함께 혼돈의 연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취재하던 기자들도 상당히 바쁘고 긴장감이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새정치연합 정말 그야말로 긴장의 연속이었고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9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안 통과와 관련해서 이정골 원내대표가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안철수, 천정배 두 분이 전격 회동을 했죠.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10시 50분에서는 당무위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혁신안을 결국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제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당내 비주류에서는 이게 당원과 국민들을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재신임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긴박했던 하루 중에 재신임 카드가 급박하게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문재인 대표가 오래전부터 좀 만지작거리던 카드냐, 놓고 이제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급박하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데 문재인 대표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취재해본 바로는 어제 정세균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정세균 전 대표가 연석회의, 지금 이제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이제 혁신안이 하달씩 발표되던 7월 말쯤부터 이제 측근들과 재심을 논의했다 하는데 원래 이제 당이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니까 일종의 이제 승부수로서 이런 걸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급하게 이제 이런 기자회견을 결정하게 된 것은 정세균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결국 이제 살신성인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점잖게 얘기한 겁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연석회의라는 것은 전현직 지도부는 물론이고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 지금 당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까지 다 포함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연석회의를 하자. 그리고 그 연석회의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표를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둘러서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당내에서는 사퇴론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제 천정배 의원하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 건 아닐까요? 예, 그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최근 혁신안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 밖에 신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하고 이제 만났다는 것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만나서 나눈 얘기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천정배 의원이 야당 이대로는 안 된다. 당 살릴 가망이 없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혁신안으로는 호남의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큰 뜻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속내는 조금씩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 함께 당을 나와서 당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데 안철수 의원은 일단은 당을 나갈 뜻은 현재는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어쨌든 상황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모양새 자체가 본인에게는 상당히 부담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에 이제 상처를 입는 거고 당 안팎에서 지금 이제 이런 문재인 체제로 과연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 이후에 우선 4.29 재보선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실은 이제 혁신위를 이제 띄운 거죠. 그래서 네. 김상곤 혁신위가 지금까지 계속 혁신안을 10차까지 내놨고 이것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이고 이제 비주류 쪽에서는 이거는 실패한 혁신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안 통과를 이제 고리로 해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승부수를 띄운 거죠. 재신임 발표를 놓고도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이른바 직격탄을 날려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상당히 실망이다. 완전히 이 재신임은 혁신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안이 비록 통과된다고 해도 총선 승리의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안이 이제 지금 그 당원들을 배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을 배제하고 국민 공천단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인 중에 이제 그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제 국민공천단을 만들어서 지역구마다 한 300명에서 1000명씩 뽑아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비주류는 물론이고 이제 일부 이제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반발하는 거죠. 당원 당비를 내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 새정치연합을 꾸려왔고 그 당의 근본은 당원들인데 당원들을 배제하고 이 공천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런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를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인이 대표를 그만두겠다. 또 혁신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재신임을 다시 묻도록 하겠다. 뭐 이런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자, 이 당 일각에서는 이 재신임 카드를 놓고 당을 협박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혁신안이 16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쏠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처리가 될 것으로 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중앙위라는 거는요, 이제 당 현역 의원하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당의 주요 간부들이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이제 분포를 보면 지금 이제 그래픽이 나오긴 합니다만 당 중앙위 혁신안 이제 부결 시에는 대표직을 즉시 사퇴하고 혁신안이 가결되면 뭐 그 경우에도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내놓은 이제 재신임 투표안은 당원 투표를 50%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지지층 중심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현재 당 중앙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고 실제로 이제 분포를 보면 주류가 한 55%, 비주류가 한 45% 정도 된다는 겁니다. 친노 쪽이 더 많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군요.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반적인 계산 하에서 아무래도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친노계의 핵심인 정세균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비교적 지금 좀 결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뭐 어제 기자회견도 사실은 문재인 대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계보의 당 중앙위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이 아주 상당히 큰 일종의 변수가 되고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16일 날 중앙위 결과를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통과된다고 해도 또 갈등이 가라앉는다고 할 수 없겠고요. 당내 갈등은 이제 더 계속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띄운 승부수가 통하게 될까요? 어떤 승부수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당내에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정세균 대표도 이제 전 대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이런 승부수를 통해서 이제 비주류, 뭐 본인에게 반발하는 어떤 비주류를 기득권 세력, 분열 세력으로 이제 몰아서 확실히 제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이제 온건파라든지 뭐 나머지 분들은 이제 비주류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단합을 해야 된다. 지금 단합과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세균 대표도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회의를 이제 제안을 한 거고, 이번 재신임안이 통과되는 거와 관계없이 정세균 대표도 이제 독자 노선을 좀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대회의를 이제 분명히 이제 구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대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혁신안 때문에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 안팎에서 뒤숭숭한데 여기에 어제 또 그 걸개 그림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죠. 예,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예. 좋겠는데요. 걸개 예. 그림은 이제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이제 제작을 한 지금 겁니다. 저 그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금 좀 확대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예, 이게. 왼쪽 구석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예. 사진이 있고요. 오른쪽 구석에 노무현 전 노무현 대통령 전 사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옛 신민주당 예. 쪽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직선제 쟁취를 위한 투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죠. 특히 이제 당직자 위주로 반발한 것이 어떻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위에다 올리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밑으로 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정성호 민생본부장하고요, 그리고 최재천 정책위 의장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이거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은 빨리 이제 조정을 해서 다시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을 둘러싸고 상당히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치권 얘기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